예, 안녕하세요. 쿠쿠루입니다. 이번 주 팔란티어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주 팔란티어 뉴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내용은 첫 번째로 11월 9일 날 실적 발표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파운드리 폴 크립토, 암호화폐, 코인에 대한 파운드리 서비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부자 매도. 제가 지난번에도 영상을 올렸지만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 분석을 하고 다른 글을 인용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말씀드릴 내용은 11월 9일 날 실적 발표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보기 전에 알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팔란티어가 실적 발표 날짜를 발표하기 전에 저는 이 investing.com으로 대략 11월 18일쯤으로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실제 팔란티어의 발표 날짜로는 11월 9일 날 발표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9일 날 팔란티어의 3분기 실적을 발표할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번 발표 때 신제품이나 미군과의 계약, 쉘프 오퍼링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지난 10월 27일 날 팔란티어 for 크립토라고 해서 암호화폐 관련해서 파운드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트위터가 올라왔습니다. 블록체인 기업 관련해서 최첨단 기술을 제공할 거고 코인 거래소 혹은 코인 기업의 파운드리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파운드리로 암호화폐에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보니까 한 4가지 포인트로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첫 번째로는 이 복잡한 네트워크를 감지한다는 내용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보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실시간 사기를 탐지하는 기능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사기를 방지한다는 내용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빠른 속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번째로는 다양한 코인에 대한 호환성을 갖고 파운드리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코인 관련해서 크립토 관련해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해서 더 읽어보기 내용이 있어서 그 내용을 좀 더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더 읽어보기를 통해서 내용을 조금 더 알아보니까 이 파운드리는 애초에 코인이 아닌 금융 관련해서 파운드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글로벌 은행이나 기관에 돈 세탁이라든지 테러 자금 조달과 싸우기 위해서 팔란티어의 파운드리를 사용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금융 서비스에 대한 파운드리의 역할은 금융기업의 비용을 90% 절감한다거나 이 단일 플랫폼 하나로 70개 이상의 액션 혹은 펑션을 제공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암호화폐, 크립토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는 얘기는 파운드리의 확장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 확장성을 통해서 금융 부분에 사용하고 있는 파운드리를 모디파이하거나 조금 더 추가를 해서 코인 부분까지 확장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추측성으로 말씀을 드리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팔란티어의 공동 투자자인 이 피터 틸이 이오스 코인을 만든 이 블록원이라는 기업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업을 통해서 올해 안에 블리시 글로벌이라는 코인 거래소도 오픈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코인 거래소에 사용되는 시큐리티라든지 트랜잭션에 대한 것들을 이 팔란티어의 파운드리를 사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피터 틸은 팔란티어에도 투자를 했고 블랙원에도 투자를 했고 이 블록원이라는 이 기업은 블리시 글로벌이라는 코인 거래소를 올해 안에 만든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미국은 코인 시장을 제도권 안에 넣으려고 준비하고 있죠. 최근에 스태그플레이션, 그 중에서도 인플레이션이 좀 심해지면서 비트코인에 대한 시선들이 굉장히 좀 많이 변했습니다. 코인과 관련된 ETF도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많이 모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비트코인이 제도권 안에 들어오게 된다면 여기서도 세금을 걷어야 되니까 팔란티어의 파운드리 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시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뉴스는 내부자 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번에 340만 주 정도가 매도가 되면 끝날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분석한 내용이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우선 제가 분석한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우선 사과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앰플의 스탁 옵션이 340만 주 정도 매도가 되면은 끝났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추가적으로 800만 주 정도가 남아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추가 분석한 내용은 레딧에 있는 글을 인용해 와서 영상으로 만들었고 아래에 링크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레딧에 있는 글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800만 주를 12월 3일까지 매도할 건데 절반 정도는 매도를 할 것이고 아마 절반 정도는 클래스 B로 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12월 3일이 지나고 나면 추가적인 매도는 없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2월 3일이 지난 이후에도 이 알렉스 카프를 포함한 임원진은 약 3개월 분기별로 106만 주 정도를 매도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12월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까지 있었던 정말 무지성 매도세는 확실히 줄어들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제가 내부자 매도 관련해서 말을 많이 했는데요. 레딧에 있는 분석글을 정리해서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10월 28일 기준 이 5,800만 주의 엠플라이 스탁 옵션은 종료가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현재 800만 주, 766만 주 정도를 매도할 필요가 있는데 이 중에 절반 정도는 매도가 될 것이고 이 중에 절반 정도는 클래스 B로 바뀔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알렉스 카프의 내부자 매도는 12월 3일 이내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분기별로 약 106만 주 정도씩은 임원진들이 지속적으로 매도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제가 생각하는 이번 주의 중요 포인트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부자 매도의 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알렉스 카프의 내부자 매도 거의 무지성으로 많은 주식을 매도하였는데요. 이 내부자 매도는 12월 초에는 이 하나의 악재가 해소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번 영상의 분석 내용이 절반 수준의 분석인 부분에 너무 아쉽고 죄송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사실 제가 팔란티어나 주식 아니면 뭐 기업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고 일반인이지만 최대한 팩트로 구성된 영상을 만들고 싶었으나 분석 중 놓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11월 9일 3분기 실적인데요. 예상보다 더욱더 뛰어나게 나와서 어닝 서프라이즈 그래서 주가도 28, 30달러 넘어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주 팔란티어 영상이 유익했거나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출근해서 탈출하는 그날까지 크크루였습니다.